제가 태백중앙병원 박준. 태백중앙병원에 환자들은 더 아프게 죽는다. 아버지는 죽어서 밤이 되었을 것이다. 자정은 선탄을 마친 둘째 형이 돌아오는 시간이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드러내 보이던 형의 누런 이빨 같은 별들이 켜지는 시간이다. 예. 이 시집은 이제 박준이 처음에 낸 시집이에요. 저 2010 그때 그때 박준 씨는 소개했던 그 시집은 다른 시인이고, 그때 시집 제목이 뭐였더라? 뭐 2012년도에 나온 전 등단하고, 네. 이제 문학동네에서 이제 시집이 나왔고, 이때 시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박준 시인을 유명하게 하고, 이 1집 시집이 더 가치 있게 평가가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시집 제목도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을 먹었다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좀 시집을 제가 갑자기 어렴풋이가 아니라 갑자기 이 시집을 사게 됐어요. 좀 알고 싶어가지고 박준 시인을 2018년 시집보다 이 시집을 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골라가지고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소환이 돼가지고 이제 시를 이제 태백중앙병원에는 태백에 관한 것들을 썼는데, 이제 이분의 어떤 가족의 히스토리나 어떤 가족사가 잘 안 나와요, 인터넷에. 사적인 그런 공간인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때 1집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했던 것들이 누나인지 동생인지가 이제 어떤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다 이제 바치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을 먹었다, 이것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애도 같은 그런 시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하고, 나는 되게 슬퍼요. 이제 아니 이게 제가 사실은 이게 이미지를 연상하는 시가 저희가 두 번째 보는 시인데, 저는 사실 이 시를 그냥 아까는 그러니까 어저께 주셨을 때는 그냥 대충 읽었나 봐요. 제가 지금 읽는데 갑자기 순간 이렇게 턱까지 오는 그 뭐랄까 이렇게 울컥함 있잖아요. 그게 왔어요. 왜냐면 태백중앙병원의 환자들은 더 아프게 죽는다. 이게 다른 병원의 어떤 이의 죽음보다 이 사람들이 아프게 죽는다고 느낀 거잖아요. 박준 시인이. 그래서 갑자기 여기까지 갑자기 턱까지 그 울컥함이 올라왔는데, 아버지는 죽어서 밤이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이거는 그냥 아버지로 이렇게 한 거지, 그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그 세상의 아버지를 이렇게,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태백에서 일하는 그 광산 채굴을 하시는 그런 모든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기 태백이 사는 사람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되게 그 가슴이 메어지는 시인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들이 생각나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삶의 숨어 있는 히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서울에서 계속 나고 자랐는데 갑자기 태백에 갔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자꾸 광부들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히스토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해설하시는 분은 이 시를 해설한 허수경 시인이라고 2000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조차도 이제 자기 이 시를 해설하는 데만 집중하지 어떤 사적인 그런 것들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시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으로 이 상상으로만 맡길 수밖에 없고, 이 가족사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둘째 형이 이제 있었다, 둘째 형이 광부였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전체적인 어떤 태백에 있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 감정이입돼 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박준 시인이
뭐 예를 들어 어렸을 때 태백이 아버지의 고향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잠깐 뭐 1년이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1년이나 이렇게 잠깐 가 있다가 뭐 이렇게 사촌 둘째 형이 뭐 이렇게 선탄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이제 생각도 이렇게 있는데.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상을 통해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시적인, 경험치이기 때문에 아닌데 뭔가 그러니까 있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봤던 박준 시인의 뭐 이렇게 개 막 옆으로 걸어가는 거 그런 시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꽃게들이나 개들을 보려면은 그 바닷가여야 되는데 여긴 또 탄광이고 이러니까 경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뭘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시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시인, 그러니까 시계라 그래야 되나? 시계의 아이돌. 네, 네, 아이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 게 이분의 어떤 장점인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자체가 이제 네. 간략 정말 압축돼 있으면서도 이미지들이 되게 슬픔이 이렇게 배어 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자정 무렵에 선탄이라는 것은 이제 탄을 이제 분별을 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석탄을 좋은 석탄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건 오래 걸려서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캐왔는데 그걸 다시 이제 캐온 다음에 밖으로 내놓은 다음에 거기서 선탄 작업하고 늦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기만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줄도 전 처음 알았어요. 선탄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닫이 문을 열고 이제 드러내 보이던 형의 누런 이빨 같은 별들이 켜지는 시간이다. 형의 누런 이빨을 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이 막 들어가면 탄이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게 그 입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깨끗한 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누런 이빨이 됐고 그다음에 별들이 켜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화자가 시적인 화자가 있는지 박준 시인이 있는데 형이 미닫이 문을 딱 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정말 노동을 마치고 온 그건데 그게 어떤 형식은 별들이 껌껌한 곳에 별들이 확 켜지는 별이 찬란하게 터지는 그런 켜지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에 그러니까 맨 위에 보면 이제 별들이 켜지는 시간이 이제 그 어떤 병원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밤이 되었다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밤은 그 끝간데 없는 건 어떤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깊은 밤에서 결국 이제 별들이 켜지는 시간을 형이 와가지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첫째 형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인 거예요. 태백 중앙병원의 환자들은 더 아프게 죽는다. 그러니까 태백에 있는 그 광부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더 아프게 죽는데 아버지는 죽어서 밤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또 석탄을 캐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형은 뭐 서울에 가셨는지 아니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둘째 형은 그 선탄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인 거고 미닫이 문을 열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지. 그 동생들을 향해서 웃는 건지 아니면 집에 와서 너무 좋아서 웃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빨 같은 별들이 환하게 켜진다는 그런 의미로 정말 뭐랄까 이렇게 슬프고 우울하고 암울한 것 같은 이 태백에서의 삶에도 그 한 인간에게 별들이 켜지는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은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와 그 대를 이어 살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되게 마음이 짠해지고 그 인생이 보이는 시인 것 같아요. 이 태백의 어떤 그런 삶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되는 그런 시. 아까 I know라고 하셨는데 내가 알 것 같은 이 태백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치밀어 오르고 노동의 힘듦이 계속 이렇게 난무해 있지만 별들이 켜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쩌면 힘들다고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네, 힘든데 네, 이 표현은 안 할 뿐이지 힘들고 어렵고 막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유들이 그러니까 별들이 켜지는 순간 때문에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언제나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우리가 힘듦만 계속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아니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희망을 가져야 돼. 이게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도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삶을 더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삶을 노력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에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슬프게 죽고 아프게 죽어가고 밤이 되었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환하게 웃을 때 이빨 같은 별들이 이거 이빨이라고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정 대표가 사람은 이라고 동물이 이빨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무식하게 이빨이라고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누런 이빨 같은 별들이 켜진다. 너무 아름다워. 이 밑에가 진짜 가슴에 확 와닿는 마치 진짜로 그 형이 웃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막 빛이 막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읽어주시고 그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중앙병원 박준. 태백중앙병원의 환자들은 더 아프게 죽는다. 아버지는 죽어서 밤이 되었을 것이다. 자정은 선탄을 마친 둘째 형이 돌아오던 시간이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드러내 보이던 형의 누런 이빨 같은 별들이 켜지는 시간이다. 예. 네. 아, 형의 누런 이빨 같은 별들이 켜지는 시간. 너무 아름답. 뒷부분이 이 목이 메일 정도네요,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태백에 가시면 이 그림은 이제 벽화인데 누가 그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농촌에 벽화 많이 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태백의 상장동 벽화 마을에 가면 그분들이 이제 그 집마다 그 석탄을 캐던 어떤 그 시절에 네. 있던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림들을 네. 가면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백에 가시는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참 벽화를 테마별로 이렇게 이제 태백시가 이제 있는 그 테마별로 그 화가들이 이제 이렇게 그 사라져가는 그런 태백의 그런 광산 그런 것들을 추억들을 이렇게 그려놓았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들 그래서 한번 그 박준 시인의 태백에 관련 그 탄광에 관련된 그림들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암만 찾아봐도 그림들은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이 태백 마을이 실존에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강원도 쪽 태백 지역에 가신다고 하면 이게 태백 마을 가면 이들을 보고 지금은 거의 사라져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광부가 연탄을 아직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채광을 한 몇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중에 가리오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리오님. 아무도, 그러니까 홍수진님 물론 얘기해 주셨지만 같이 얘기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방송하고 나면 또 저희 시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랑 이제 우리 가끔 시를 쓰시는 정준호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에 가리오님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가리오님이 시어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시어가 가능하다고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것만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태백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저희 삶에 있어서 잊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고 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딱 한정돼 있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내 삶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문학을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이 태백에 있는 태백에서 광부로 일했던 분들의 그 삶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한테는 우리 삶도 너무 이렇게 내 삶도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태백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아직도 그 상장동에는 벽화가 그 사람들의 삶을 기리며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게 참 너무 이렇게 의미가 있고 내가 오늘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해 본다는 게 내 삶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리오님이 사람에게 이빨이라고 안 쓰지만 그쵸, 시어에서는 가능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어를 쓰고 있었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태백의 상장동에 가면은 그 벽화 마을의 벽화에 이렇게 광부의 이야기가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써져 있지 않다고 했죠. 누가 이 마을에 와서 이 그림을 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마을에는 이런 분들이 계셨고 이런 삶을 살았었다. 엄청 무거웠을 것 같아요. 저기 갑자기 저 석단들이 엄청 무거웠을 것 같아요. 밑에 아무리 이렇게 바퀴 있어도 밀고 가더라도 엄청 저기까지 차 있는 그 까만 돌들을 옮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삶의 무게를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벽화고요. 두 번째 벽화도 있어요. 이거는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 이 집 앞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진짜 담배를 물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 담배 피는 그 시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눈을 위로 치켜 트시면서 뭔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이 벽화를 가져온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벽화를 보면서 태백에 있었던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초 제가 드릴게요. 그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게 있나요, 선생님?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넘어가고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언제 태백 상장동에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는